야, 800km를 가는데 4천만원대, 심지어 외관은 맥라렌, 뒷모습하고 실내는 포르쉐나 테슬라가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샤오미가 전기차를 공개했는데 관심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 리뷰들이 많이 올라올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중국에서 팔면 성공한다? 이건 오케이,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차들이 해외에서는 성공할 수 있냐?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냐? 이런 거겠죠. 왜냐면 당장 비아디도 올해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근거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만약 진짜 이렇게 된다면 국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중국산 전기차를 많이 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도 많이 이야기해드렸지만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하고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포르쉐같이 생긴 전기차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샤오미 전기차,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만 보면 이게 맥라렌인가 싶기도 하고, 측면에서 보면 포르쉐 파나메라 같기도 하고, 실내는 또 테슬라 같기도 하면서 버튼 같은 건 포르쉐를 닮아 있고 그냥 좋다고 하는 브랜드는 모두가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도 있고요.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내놓은 것도 관심사고, 샤오미가 발표한 스펙들도 관심을 끌고 있죠. 뭐 이게 얼마나 신뢰 있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가능 주행거리가 일단 800km라고 하고요. 10분 충전으로 390km를 주행할 수 있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떠오르는 샤오미 파일럿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도 들어가 있고, 배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공급을 받고 있는 비아디와 CATL을 통해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가격이 하이 트림은 약 4천만원, 상위 트림은 약 5,56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리뷰가 꽤 여러 개 올라오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데, 어떤 언론에서는 또 애플은 최근에 전기차 프로젝트를 철회했는데 이거랑 비교된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이 차를 내놓은 이유, 당연히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 대신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 브랜드로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컨대 샤오미, 비아디, 지리자동차 이런 브랜드로 나오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상승하고 시장에서 영향력도 커지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로 나오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메이드 인 차이나 자체가 주는 신뢰도가 문제겠죠. 우리가 보조 배터리라던가 전자제품 같은 건 속는셈 치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고 생각보다 괜찮다 싶으면 다음에도 구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삼성이나 LG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샤오미도 그런 브랜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샤오미 보조 배터리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한창 많이 팔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좀 다릅니다. 일단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전자제품하고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샤오미 전기차도 가성비라고는 하지만 못해도 4천만원 이상인 거잖아요. 보통 이 소비자가 속는셈 치고 4천만원을 지불하기는 힘들다. 즉 가전제품과 다르게 중국 브랜드를 앞세워서 전기차는 소비자를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중국 회사들이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샤오미나 비아디 같은 큰 회사들도 열을 올리며 만들려는 거겠죠.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되니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돈이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는데,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논평을 할 때마다 언급해드린 내용이 뭔가요? 중국 브랜드를 견제해야 한다? 아니죠. 중국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침투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중국 회사들이 해외 시장을 침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 이미 키워져 있는 신뢰도 높은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서 시장을 잠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중국 기업들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방식은 다양합니다. 작게 보면 부품사로 해외 시장에 침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자잘한 부품 말고요. 전기차로 치면 배터리팩 같은 핵심 부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비아디나 CATL이 테슬라, 현대기아차, KGM 등등 이런 회사들한테 배터리팩을 공급해요. 그러면 일단 이 회사들이 차를 파는 시장에는 중국의 핵심 부품들이 진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단위로 보면 뭔가요? 글로벌 회사들을 중국 브랜드가 먹어버리는 거죠. 이미 유럽 브랜드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벤츠, 볼보, 르노 이 회사들은 중국 지리자동차 지분이 상당합니다. 단순 협업과 회사 지분 자체를 먹는 건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브랜드의 대주주가 되는 거고,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차를 만들어야 하고 출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대주주가 되는 이유도 뭐다? 지리자동차 입장에선 사업 확장인 겁니다. 벤츠는 그나마 지리자동차의 영향이
동향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보나 르노는 얘기가 다릅니다. 볼보는 지리 자동차랑 플랫폼을 이미 공유하고 EX30 같은 차들은 배터리팩 뿐만 아니라 생산도 중국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르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오로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신차들 모두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듭니다. 당연히 플랫폼 같은 것들도 공유하고요. 이게 문제란 겁니다. 어차피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안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벤츠 배지를 달고 있으면 그건 그냥 벤츠라고 인식하지. 야야 그거 지리차 묻은 차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안 사. 이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시장 침투 그리고 그로 인한 견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업 확장 방식이 이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바뀔까요? 저는 오히려 더 견고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얘네가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KGM 논평할 때 기억하세요. 지금은 비아디랑 기술 제휴를 맺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뤄서 부품과 기술 국산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토요타가 일본에서 팀 토요타라는 이름으로 일본차 브랜드들하고 연합을 이루고 있죠. 이건 토요타에 중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팀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개발은 토요타가 해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요. 스바루같이 사륜구동 기술이 뛰어난 브랜드들의 기술을 토요타가 공유받는 팀 개념이란 거죠. 이게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국 산업을 자국 기업들이 견고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서로가 잘 되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도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KGM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하고 팀을 꾸려서 움직인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인 거죠.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토요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굵직한 기업들 중 하나인 샤오미, CATL 그리고 비아디 이 세 브랜드가 전기차와 배터리 3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고 CATL하고 비아디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죠. 비아디는 표준 모델에 CATL은 그보다 사양이 높은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비아디랑 CATL이 새롭게 출시된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동시에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내수 시장을 세 브랜드가 다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 규모만 해도 너무 크니까 굳이 셋이 싸울 필요 없이 협력해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그야말로 철옹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세 브랜드가 장악하고 그만큼 세 브랜드는 영향력과 자본 상태가 탄탄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중국 내수 소비자들로부터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몇 억 넘는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세 브랜드가 한 번에 수집해버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걸 다음 신차 개발이나 이미 팔리고 있는 차에 반영하는 거죠. 얘네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을 속도로 이길 수 없으면 얘네가 연합을 하듯 다른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버리면 될 문제입니다. 미국은 일단 IRA로 자체적인 연합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미국이 차를 팔고 싶으면 미국 법을 따르라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브랜드가 워낙 많고 토요타 같은 회사들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차를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가 간 연합인데요. 전기차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건 뭔가요? 배터리 광물 같은 핵심 소재들이죠. 이미 유럽하고 일본은 연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첨단 소재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쓰일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 반도체 재료 분야 이런 걸 서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이 연합을 구축하는 이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고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죠. 일본과 유럽 연합이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늘려가고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겁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하고 뭔가 연합 관계는 하나쯤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상대국들의 정책과 규제에만 따라간다 뿐이지 그 국가랑 협약을 맺거나 연합 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수준의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세계 3위를 하고 있고 배터리 3사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회사 규모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약한 상태란 거죠. 이건 당연히 기업 혼자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올해 이런 내용들도 정책 과제로 삼아줬으면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동차 관련 문제는 항상 뒤로 밀려왔습니다. 정책적으로 두드러지기 힘든 내용들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표에 딱히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뭐라고 했나요? 국토가 앞에 있고 교통은 뒤에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교통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를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중요한 문제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몇 대 경제 정책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업 간 비즈니스가 아니라 외교 문제도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당장 일본하고 유럽연합도 보세요. 기업 차원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관련 R&D 예산 조정부터 시작해서 이건 국가 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전기차 산업을 비롯해서 친환경 산업에 예산을 이만큼 투자할 거고 우리 기업들 역량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들만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우리가 나서서 당신들 나라에서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MOU 체결을 넘어서 사업 약속을 이미 했고 우리는 판매망에 있어 보장을 받는 대신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와는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걸 또 국가 간 경제 발전 약속으로 보장해주고 이런 소식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빠르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이도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야든 어디든 간에 표가 중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표에 도움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관심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번 샤오미 전기차 단순히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했다는 내용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